안녕하세요. 인포블락스 SE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놓치기 쉬운 원격 근무 직원에 대한 인포블락스의 보안 솔루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 이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IT 담당자들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원격 근무 환경의 보안도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DNS의 보안에서의 역할과 변화된 인프라에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DNS를 최전방 수비수 Your First Line of Defense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비드로 인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3년에서 4년 이상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맥킨지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아시아 지역이 디지털화가 4년 이상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빅데이터, AI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비즈니스 업무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Work from Anywhere라고 재택근무가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코비드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격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인프라에서도 대규모의 재택근무에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가트너에서는 2024년까지 IT 인프라의 45% 이상이 클라우드로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과 함께 리턴 투 오피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같이 재택근무 관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 등을 이유로 다시 100% 사무실 근무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며 또 많은 글로벌 회사들도 상시 재택근무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인프라의 진화는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상 클라우드를 먼저 고려하여 IT 인프라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택 및 모바일 근무자들을 포함하는 유연하고 보안성을 갖춘 엣지를 위한 네트워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사무실의 업무 환경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는 외부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보안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초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재택근무자를 노린 해킹 사례가 160만 건 이상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회사 업무 사이트와 동일하게 보이는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여 로긴 정보를 탈취하는데 DNS 관점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응답값을 변경하는 캐시 포이즈닝 혹은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힘든 유사 도메인으로 피싱 사이트로 접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환경의 확대에 따른 기업 외부 트래픽의 증가, 온프렘, 퍼블릭 클라우드 등 복잡해지는 인프라와 트래픽에 대한 증가로 인하여 모든 곳에 보안 솔루션을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 즉 비저빌리티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DNS 레벨의 가시성이 그 좋은 대안입니다. IP 통신을 위해 선행되는 DNS 패킷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은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가시성 및
핵심 시그널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떤 웹사이트와 통신을 하였는지 실 트래픽 발생 전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본사, 지사, 집, 모바일, IoT 등 환경에 부여받지 않는 풀 비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DNS의 보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IP 디바이스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클라우드 등 모든 인프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트래픽이 아니라 DNS 패킷만 모니터링하여 실 트래픽 발생 전에 위협을 차단하는 기구축된 보안 장비의 투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DNS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므로 사이버 공격자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프로토콜이며 저희는 53번 하이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멜웨어의 91% 이상이 DNS를 전달 및 통신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보안의 화두 중 하나가 기업 내부 데이터의 유출에 대한 이슈입니다. 많은 DLP 솔루션들이 파일이나 이메일, 웹 트래픽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DNS를 통한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DNS 쿼리는 레코드 타입별 100바이트에서 200바이트 정도로 작은 데이터이지만 다수의 쿼리로 분산되어 전송되게 되고 탐지가 더욱 힘들게 됩니다. 이런 DNS 터널링 기술을 통해서 해커들은 손쉽게 데이터를 DNS 쿼리인 것처럼 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16진수로 표현된 데이터입니다. 아마 기업의 중요 정보일 수도 있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간단한 DNS 쿼리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PC에서 badguys.com이라는 도메인으로 DNS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NS 룩업 패킷들이며 자세히 보시면 도메인에 데이터를 포함시켜 DNS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질의를 통하여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됩니다. 외부에 있는 DNS 권한 서버는 이 질의를 수집하여 전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포블럭스의 dex.infoblocks.com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실제 고객사에서 데이터 유출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시연 및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최신의 DNS 터널링 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PT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인 사이버 킬 체인입니다. 1단계인 정찰, 2단계인 무기화, 3단계인 전달, 4단계인 취약점 발견, 5단계 설치, 6단계인 커맨드 앤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 유출까지 7단계 중 DNS의 활용도는 5개 이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S 패킷을 잘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면 APT 공격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포블럭스는 DNS 보안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공격에 대한 시그너처 기반의 방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평판 기반의 Threat Intelligence, 마지막으로 제로데이 어택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행위 기반의 검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그 레퓨테이션 기반과 행위 기반 2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보안 침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사용자가 이메일, 피싱 등을 통해 악성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고 그 사이트에서 클릭을 통해서 멜웨어가 자동으로 PC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PC는 외부에 있는 CNC과 통신을 하게 되며 데이터를 유출하게 되는 수순입니다. DNS에서 멜웨어 사이트 및 CNC 서버에 대한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 사용자가 악성 사이트로 접근하기도 전에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DNS 방화벽 혹은 DNS Threat Intelligence라고 부르며 위협 피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포블럭스는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개 혹은 27개의 위협 피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어드밴스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실시간 위협 피드를 DNS 장비뿐만 아니라 SIM, 파이어월 등 외부 장비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데이터 유출은 제로데이 공격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이상 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포블럭스는 엔트로피, 어휘, 언어 모형, 빈도, 사이즈 등을 기반으로 한 특허받은 AI, ML 기반의 분석 모델을 제공 중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인포블럭스의 DNS 보안 제품의 이름은 블락스완 스레트 디펜스입니다. 블락스완 스레트 디펜스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솔루션으로 온프렘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의 SaaS 형태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특히 재택근무자들, 모바일 근무자들에게는 PC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모든 DNS 패킷은 클라우드의 SaaS에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또 인포블럭스는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전체 인프라에 대한 DNS의 통합 관리 및 보안 리포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NS 트래픽에 대한 관리 및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Zscaler를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 전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Zscaler를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드릴 엑스퍼넷 김일건 프로입니다. 오늘 발표 자리를 통해 랜섬웨어의 현황과 전파 과정을 알아보고 Zscaler를 이용하여 랜섬웨어의 전파 단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랜섬웨어로 인한 위협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어떻게 사용자의 PC에 침투하여 정보를 유출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지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본 후 Zscaler를 활용하여 어떻게 랜섬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를 차단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로 인한 위협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익숙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랜섬웨어는 어느 정도로 우리 가까이 침투해 있는 것일까요? Zscaler 위협정보연구소에 의하면 SSL을 이용하는 랜섬웨어는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랜섬웨어 간의 통신이 SSL로 암호화가 되어 통신하는 상황들이 증가되는 환경에서
사내 혹은 출장, 재택근무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SSL 보호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위협으로부터의 노출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또한 대략 30% 정도의 멀웨어는 구글 드라이브나 AWS 등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전달 통로로 이용될 뿐 데이터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멀웨어 전달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건강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공격자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건강 정보는 우리나라 원화로 대략 5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랜섬웨어 및 멀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PC에 감염시키기 위해 공격자들의 시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법 역시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PC에 랜섬웨어 등을 감염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큰 이유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공격자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암호화된 PC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후 가상화폐로 요구한 금액을 가상화폐 지갑으로 받아 공격자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파이 활동입니다.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적대국 등의 국가로부터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국가는 랜섬웨어 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특정 해커 집단과 결탁하게 됩니다. 적대국의 주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랜섬웨어 배포 활동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적 목적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는 집단의 교란 행위를 발생시켜 상대 집단의 와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랜섬웨어 배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전적 이득 및 특정 국가와 단체의 정보 획득을 위해서 랜섬웨어는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배포 및 설치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악성 행위를 위해 공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나 PDF 같은 문서를 주로 이용합니다. 오피스 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하여 문서에 포함된 악성 행위가 동작하도록 하거나 문서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도록 하여 악성 URL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랜섬웨어가 PC에 감염됩니다. 랜섬웨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크라고 하는 종류의 랜섬웨어는 주로 기업 환경을 타겟으로 하며 레빌 또는 소디노킵이라 불리는 랜섬웨어는 사스와 유사한 개념의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즉 서비스로의 랜섬웨어로 동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공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랜섬웨어가 감염됩니다. 이후 윈도우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미미카츠, 리버스 TCP 공격을 이용해 PC를 공격 타겟으로 삼는 미터프리터 같은 도구를 사용해 사용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또한 뱅킹 트로이 목마인 이모텟, 칵봇과 같은 매레어가 추가로 설치되어 브라우저나 뱅킹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고 나노코어 같은 악성 파일을 이용해 사용자 화면 원격 제어 및 키로그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는 어떻게 대중에게 알려지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랜섬웨어는 2017년 5월 12일부터 워너크라이 또는 워너크립트라고 하는 멀웨어 툴로부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대 이상의 PC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띄워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6년 처음 발견된 페트야 역시 랜섬웨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페트야의 경우 윈도우 기반 시스템을 대상으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감염시켜 파일 시스템 테이블을 암호화하고 윈도우 부팅을 차단하는 페이로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지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랜섬웨어의 주 목표는 사용자의 PC를 무력화하고
이를 무기화하여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주요 정보 탈취 등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출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겠다고 위협하여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랜섬웨어 피해자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결제를 했음에도 도난 데이터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랜섬웨어로 인한 영향은 뉴스나 인터넷에서만 듣게 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다가온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객들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고 랜섬웨어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최근에 랜섬웨어들이 SSL 등의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여 타겟이 된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된 경로를 이용하는 랜섬웨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랜섬웨어 제어 시스템 사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등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고 우회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유출하는 랜섬웨어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GCP나 구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랜섬웨어 배포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고객의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랜섬웨어는 어떻게 사용자의 PC에 배포되고 사내 시스템으로 확장되어 나가는지 랜섬웨어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랜섬웨어 공격의 시작부터 최종적으로 공격자가 랜섬웨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격자가 임의로 발송한 피싱 메일의 내용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메일상에 악성 파일이 설치되어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랜섬웨어가 내부에 유포됩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메일 내용이 업무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거나 헤드헌터를 자칭하며 타 직장으로의 이직 관련 메일이라면서 회사 메일 또는 개인 메일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 메일 제목과 내용을 전송합니다. 이런 메일에는 꼭 확인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첨부 파일이나 파일 UR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일 내용에도 온라인상에서 첨부 파일을 받아 확인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의 URL을 확인해 보면 지메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랜섬웨어의 전파 과정이나 랜섬웨어 대비를 위해 필요한 고려 사항에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이 메일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지메일을 이용하여 악성 파일의 유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로의 감염은 사용자가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링크를 선택하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게 됩니다. 메일 내용에서는 이 파일은 데스크탑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전하다고 확인받은 문서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파일의 다운로드 및 확인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첨부 파일의 매크로 실행을 추가로 요구하여 첨부 파일 내에 악성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게 합니다.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매크로를 실행함으로써 공격자는 다양한 공격 툴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염된 PC에 설치된 랜섬웨어는 동일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D와 같은 사내 도메인 컨트롤러 접속 정보 계정까지 탈취하기도 합니다. 공격자는 도메인 컨트롤러의 파일 배포 기능을 활용하여 사내 도메인에 조인된 PC에 전체적으로 랜섬웨어를 배포하고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PC를 암호화하기 전 대외비나 내부 주요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랜섬웨어의 진화 과정에서 설명드린 더블 디핑 또는 노 아너와 같은 추가적인 금전 요구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공격자가 본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사내 시스템들을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화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공격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자의 PC에 랜섬웨어가 설치되고 사내 타 시스템들로 랜섬웨어가 전파되며 공격자는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시스템을 암호화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 공격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G스케일러가 개입되어 각 과정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시스템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스케일러는 논리적으로 사용자 G스케일러 클라우드, 목적지 시스템으로 거치는 과정을 가진 인라인 프록시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랜섬웨어의 공격 체인을 효과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각 공격 과정에 어떻게 개입되어야 하는지 G스케일러는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SSL 전체 검사를 통해 사용자 몰래 침투하려는 랜섬웨어를 사전에 검사하고 공격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검역 과정을 통해 페이션트 제로라고 불리는 최초 감염 단계부터 조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다시 사용자가 피싱 메일을 받아 해당 URL을 클릭하게 되는 단계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적 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메일이라고 판단하고 메일에 포함된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G스케일러는 이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해당 URL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URL에서 발생하는 행위 분석을 위해 G스케일러의 브라우저 격리 기능을 이용하여 URL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G스케일러 클라우드 내의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수행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해주는 화면을 보게 되므로 사용자의 PC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 역시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여 분석하게 되므로 역시 사용자의 PC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스케일러는 전체 SSL 검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SSL 기반 통신 내역도 확인하여 어떤 URL로 접속하였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G스케일러의 위협정보연구소 등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해당 URL이 악성 URL인지 정보도 함께 제공하며 정책에 따라 차단된 결과를 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하여 악성 파일이 사용자의 PC에 유포되고 설치되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G스케일러에서는 어드밴스드 3 프로텍션 기능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본넷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URL로의 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위협 정보가 포함된 URL로의 통신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이 과정을 차단하여 멀웨어 설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에서 사내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에게 인가된 접속 가능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요. G스케일러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회에서 인가된 사내 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접속만을 허용받게 됩니다. 함께 표현된 앱 커넥터는 사내 또는 클라우드의 버추얼 형식으로 설치되어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하면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터널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에게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으로는 원천적으로 접속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G스케일러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사회에서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G스케일러의 정책에 의해 접속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공격자가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게 됩니다. G스케일러에서는 DLP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DLP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금지된 정보 유출 시도가 확인된다면 해당 행위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도난 단계를 예방합니다. G스케일러에서는 실행 파일을 포함하여 압축 파일, 문서 파일 등 다양한 파일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샌드박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G스케일러가 개입하여 해당 파일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파일인 경우 다운로드를 차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악성 파일 또는 랜섬웨어의 다운로드 자체를 차단하여 설치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세한 샌드박스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샌드박스 등을 통해 차단된 파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서는 어떤 위협 정보를 가진 파일이며 어떤 프로세스 경로를 통해 사용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추후 사내보안팀 등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G스케일러는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시점부터 설치 과정에까지 다양하게 개입하며 사용자의 PC에 랜섬웨어가 배포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됩니다. 혹여 내부 경로를 거쳐 악성 파일이 PC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공격 시스템으로의 접속 단계 역시 G스케일러가 차단하여 랜섬웨어 배포를 위한 통신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레거시 보안 제품을 운영하시는 상황 대비 G스케일러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경쟁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거시 제품을 운영하신다면 각 보안 영역에 맞는 제품군을 별도로 운영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스 또는 목적지 기반의 트래픽 제한을 위해서는 차세대 방화벽을, SSL 복호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SSL 복호화 장비를,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DLP를 운영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시스템들을 운영하시게 되면 제품별 정책을 별도로 준비하여 적용해야 하고 로그도 각 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G스케일러는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G스케일러 클라우드와 GRE 또는 IPsec 터널링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통합적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정책 적용 역시 단일 UI 환경에서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며 로그 확인도 마찬가지로 단일 UI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 제품을 활용하여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스케일러는 랜섬웨어용 솔루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G스케일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랜섬웨어의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게 됩니다. G스케일러가 제공하는 에디션별로 지원하는 기능에는 차이가 있어 G스케일러를 활용하여 랜섬웨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려는 고객께서는 에디션별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G스케일러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랜섬웨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사나 사용자 근무 위치가 해외인 경우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된 G스케일러 클라우드는 동일한 G스케일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G스케일러를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G스케일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엑스퍼넷 신규 솔루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엑스퍼넷이 지원하는 새로운 솔루션인 알키라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전환을 쉽고 빠르게 네트워킹의 한계 극복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키라 솔루션 발표를 맡은 엑스퍼넷의 이상욱 프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키라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키라는 빕텔라의 설립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SD-WAN 시장을 창출한 선구적인 컴퓨터 네트워킹 팀인 아미르와 아티프 칸이 201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빕텔라가 2017년 시스코에 인수된 후 해결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고객의 문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팅은 클라우드 친화적이고 클라우드와 비슷하게 진화했지만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알키라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온디맨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갖춘 최초의 글로벌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통합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 엔드-투-엔드 가시성, 제어 및 거버넌스를 모두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재창조했습니다. 알키라는 호주의 원주민에서 푸른 하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태양의 행복한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수준의 혁신적인 내용과 비전을 함께 하기 위해 회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알키라는 네트워킹의 완전한 재창조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처럼 작동하고 클라우드처럼 서비스로 사용되는 다중 클라우드 지원 네트워크의 비전입니다. 몇 달이 아닌 몇 분 만에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방화벽과 같은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지원되고 확장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 시대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 네트워킹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리자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와 의존성, 급변하는 규모에 대한 증감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컴퓨트, 스토리지 등이 이아스나 사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및 보안 아키텍처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MPLS 또는 이아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DX나 ER 라인과 같은 전용선을 이용을 하고 보안을 위해서 목적지 구간에 또 다른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PLS 및 DX, ER 라인과 같은 전용선은 사용량의 확장 및 감소에 따른 회선 변경이 쉽게 운용되지 않으며 방화벽 또한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와 같은 수동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멀티 클라우드로 변화함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속도나 보안을 위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별로 MPLS 또는 DX 라인과 같은 전용선을 각각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SD-WAN 장비를 사용할 경우 클라우드 라우터마다 연결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및 멀티 리전의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우드에 걸친 경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 클라우드 또는 멀티 리전 간의 지속성 있는 연결 자동화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라우팅 구성에 따른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이 느리고 클라우드마다 설치해야 하는 방화벽 서비스와 그에 따른 정책 관리에 대한 어려움, 각기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른 가시성 제약 및 각각의 클라우드마다 겹치는 사설 IP 주소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위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선행 비용과 변경 요청에 대한 느린 응답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네트워크는 클라우드를 위해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키라는 최초의 설계부터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니즈를 바탕으로 설계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키라는 글로벌 통합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하이퍼스케일 인프라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키라는 서비스로서 사용자의 환경에서 무언가를 설치해야 할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단지 알키라의 CXS 포탈에 로그인하여 멀티클라우드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키라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CXP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교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XP는 온 디맨드로 제공되고 고객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까운 CXP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오직 CXP로 연결만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알키라의 연결은 가능한 많은 클라우드 솔루션들, AWS나 애저르, 이아스 서비스 및 5365, 세일즈포스와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또한 퍼블릭 인터넷으로의 트래픽 연결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고민이 아닌 오직 어떤 리전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을 얼만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고객의 위치에서도 알키라의 CXP 연결이 필요합니다. 연결 방법에는 SD-WAN 및 IPsec과 같은 다양한 연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선을 이용할 경우 MPLS 및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와도 CXP와의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키라에서 CXP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CXP에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XP의 내부는 멀티 테너넌트 인프라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풀 라우팅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매우 가용성 높은 인프라입니다. CXP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설정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을 하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 들어온 트래픽을 정의된 정책에 의해 제어하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정책과 더불어 방화벽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의 경우 팔로알토 방화벽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는 온디맨드 형태로 스펙을 산정하여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이 어빌리티는 매우 눈여겨봐야 할 항목입니다. 알키라는 CXP에 대한 SLA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키라는 CXP의 3단계 구성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클라우드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알키라 서비스 등록을 한 이후에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고객과 클라우드의 연결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방화벽 유무까지 구성을 한 뒤 프로비저닝을 통해 클라우드 구성을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고객은 CXX 포탈에서 CXP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로 연결시킬 고객의 지점을 등록하고 클라우드로의 연결을 시킬 이아스 및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연결 정보 등록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디자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점과 클라우드 사이에 어떤 트래픽이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인지 방화벽 제어 정책을 통해 트래픽 제어가 가능하며 종단 간의 리소스 세분화를 통해 이 각각을 모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높은 가시성이 있는 대시보드 및 리포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의 상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현황, 네트워크 상태, 트래픽 양 등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인적 리소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을 알키라를 통해 쉽게 구성하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기능 및 사용 사례를 통해 아키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연결은 쉽게 구축되지 않습니다. 조직은 중요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업하고 네트워크 장치를 조달 및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키라 CXX를 통해서 조직은 이제 직관적인 포인트 앤 클릭 디자인을 캔버스를 활용해서 몇 분 만에 클라우드를 전반에 대한 고속 글로벌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연결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제한적인 클라우드 허용치가 없으므로 네트워크 설계자가 클라우드 시대의 비즈니스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해온 탄력성과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관된 네트워크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있어서 차세대 방화벽이 제공하는 보안 정책 시행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전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되었던 것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알키라 CXS는 고객이 알키라 또는 타사 네트워크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여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키라 CXX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프로비저닝과 수명 주기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관리 조치 없이 실시간 용량 요구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기존 타사 라이센스를 활용하거나 종량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연관된 운영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엔드-투-엔드 가시성과 거버넌스를 또한 제공합니다. 조직은 전체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건정성 및 상태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 기능은 운영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변경에 대한 롤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위해서 알키라 CXS는 온프로미스 및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인텐트 기반 정책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직관적인 포인트 앤 클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알키라 서비스의 세부 정보는 REST API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으며 타사 모니터링 또는 개발 도구와 통합, 연동 또한 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멀티 클라우드 및 멀티 리전을 사용하는 고객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멀티 클라우드를 본질적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러한 CXP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각 CXP에서 지원하는 방화벽 및 로드 밸런서와 같은 네트워킹 서비스가 알키라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구성하여 관리 가능한 인프라를 위해 구축한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aaS 및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고객과 협력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있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접근 또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트래픽이 인터넷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트래픽 출발지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하여 그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상이하게 부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드 투 클라우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와 같이 세그먼트를 세분화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키라는 온프로미스 장비에서 세그먼트를 분류하던 것만큼 간단하게 이 세그먼트를 모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겹치는 IP 주소가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요구사항에 따라서 세분화를 클라우드까지 확장할 수 있고 하나의 관리 포탈에서 다수의 네트워크 구역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포탈에서 방화벽 기능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만큼 클라우드에서 보안 정책을 만들고 ACL 정책을 클라우드별 인프라별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키라에 대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키라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알키라 클라우드 서비스 익스체인지는 성공적인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적용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업계 최초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아키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백본의 역할처럼 기업은 원격지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글로벌 온디맨드 연결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인텐트 기반 정책을 활용해서 알키라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온디맨드 형태로 글로벌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GTNA의 역할로서 엔드-투-엔드까지 연결 가능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연결된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및 거버넌스, 운영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심층적인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정상의 아키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몇 분 안에 전 세계의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모델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의 환경을 발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 알키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금일 알키라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